네, 도고 클래스의 찐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우려, 고점 부담 속에서도 강력한 유동성으로 지수는 그래도 종목들의 빠른 순환 속에 열심히 힘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이 시장 상승을 온전히 체감하신 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올라온 데 따른 차익 욕구로 만들어지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반기 시장 또 어떤 종목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찜해보는 시간에 특별하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경 스타워즈 투자대회 상반기 우승 도고 클래스를 보여준 그 우승팀의 실전 투자 노하우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도고금융센터 백두희 이성준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시장이 좀 주춤할 때 두 분께서 도고 클래스를 보여주시겠다 하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5년째를 맞은 한경 스타워즈 실전 투자 대회에서 상반기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승 비결을 들어보고 싶어요. 10개 증권사의 10개 또 대표 선수들, 트레이더분께서 참가를 하셔서 우승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우승 노하우가 뭔지 먼저 백두희 차장님의 비결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일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탑다운하고 바텀업의 적절한 조화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탑다운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섹터라든지 종목의 모멘텀을 부여하는 부분이고요. 바텀업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밸류를 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과 어떻게 보면 밸류를 더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짠 게 주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네. 이해는 되는데 그 안에서 종목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성준 차장님의 우승 비결은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우승 비결은 워낙 전략이 좋았고 네. 일단은 인내심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미중 무역 분쟁 틈바구니 속에서 분명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를 했고요. 대회 기간이 좀 짧은 만큼 좀 조급해질 수 있었는데 네. 침착하게 기다렸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대회 기간이 정말 짧았는데도 분명 실적 부분이라든지 펀더멘털이 받쳐준 모멘텀 종목을 주목을 했다라는 건 테마보다는 오히려 좀 실적적인 측면이 더 주목했다라니까 그래서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네. 투자에 임했던 것이 우승 비결이었다라고 짚어주셨어요. 팀으로 두 분이 참가를 하셨으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전략을 짰습니다. 짜고 이제 좀 전 큰 틀에서 운용을 좀 담당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을 그렸다. 네. 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 이제 이성준 차장님은 이제 리서치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리서치 부분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작은 그림은 어떻게 또 그려주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종목 찾기를 같이 하고 이제 좋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워낙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종목들이 다 올라서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진짜 종목을 찾아서 수익 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장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간이다 보니까 원래 종목들이 우후죽순 올랐으면 테마에 또 눈이 갔기도 하는데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펀더멘탈 실적적인 측면을 다 고려를 해서 종목 선별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단기간에 수익을 끌어내기는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주요했던 종목, 어떤 종목이 그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 될까요? 네, 일단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큰 흐름에서 이제 반도체를 선정을 했고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SNS 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해서 큰 수익을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종목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파크 시스템즈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자 현미경 쪽으로서는 엄청나게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원자 현미경이라는 그 부분이 이제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이제 정착을 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점차 많은 라인 쪽에 이제 깔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성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주요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반기에도 이 두 종목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네, 뭐 파크 시스템즈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SNS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네. 밸류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열심히 올라와서 지금은 좀 다소 횡보하는 구간에 있고 대덕전자도 좀 주요했다고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종목이긴 한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PCB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HDI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저수익을 창출하던 그 부분을 이제 버리고 굉장히 이제 고수익 지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네.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기판 쪽이 되겠고 두 번째는 모바일이라든지 세 번째는 이제 통신 장비 P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 전부 다 네. 이제 3분기부터는 굉장히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2분기에만 주요했던 종목이 아니라 네. 3분기에도 볼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걸 넘어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좀 더 CPU라든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기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라이징 선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스, 대덕전자 모두 상반기만이 아니라 이제 하반기까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보유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SNS텍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EUV와 관련한 또 다른 이제 반도체라든지 IT 쪽에서도 종목들이 유효했다고요. 네,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SNS테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5G 제품,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의 블랭크 마스터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최근에 그 펠리클이라는 그 마스크 덮개인 그런 펠리클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 좀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그 블랭크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90%를 일본에서 좀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부장 대표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7월 말에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직접 이 회사에 투자를 단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SNS텍은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부담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좋게 보세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 그 저점에서 치면 거의 4배까지 상승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상승률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첨단 EV 공정을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거친다면, 그러니까 장기로 좀 투자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하는 접근은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수 가능하다. SNS텍에 대해서는 또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좀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 중에 에로티 베큐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에로티 베큐움은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그 주로 매출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고 삼성전자 투자와 성장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 저희 매수 포인트는 1분기에 흑자 전환을 좀 크게 한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2020년 예상퍼가 한 6배 이하로 좀 저평가될 것이고 좀 소외됐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상반기 17조 투자한 상황에서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개선될 것이다. 전년 대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식 펌프라는 것은 한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좀 고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또 소부장 대표 기업으로 볼 수 있어요. 유일한. 그래서 예상대로 움직여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로티 베큐움도 3분기 뭐 실적까지는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접근과 더불어서 SNS텍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여전히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수익을 열심히 끌어줬던 SNS텍과 에로티 베큐움까지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승팀의 종목들을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 반도체 IT에 이제 집중이 됐었어요. 파크 시스템즈, 대덕전자, SNS텍, 에로티 베큐움까지. 근데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찜을 할 수 있는 도구 클래스의 그 안목을 보고자 지금 모신 거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열심히 올라왔는데 또 뉴욕 증시에 충격이 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었고 근데 또 낙폭을 줄이는 걸 봤을 때는 시장도 괜찮은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기회라고 보셨어요?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성격부터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성격 자체는 뭐 펀더멘탈이 이제 받쳐줘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유동성이 풀렸고요.
그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이제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한테는 진입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을 받쳐줄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아직까지는 이제 미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폭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터뷸런스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좀 즐겁게 좀 진입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왔는데 오히려 즐겁게 조정에 대한 기회로 보자라고 하신다면,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럼 진입해보자라고 보는 하반기 유망 섹터는 어느 쪽을 보세요? 저는 뭐 하반기도 여전히 저기 IT, 오. 예, 그리고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IT 반도체가 사실 다른 업종군 대비 좀 주춤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중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유망 섹터로 IT하고 이제 IT 하드웨어를 이제 고른 이유는 좀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시면서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하드웨어 위에서 설립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 디지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받쳐줘야지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어저께는 조금 급격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견고하게 어떻게 보면 우상향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IT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베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이제 자체적인 섹터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너무 핫한 섹터가 많았잖아요. 네. 뭐 신재생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바이오라든지 언택트라든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앵커링 효과로 좀 박혀서 좀 그 부분만 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도 이제는 리레이팅을 받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실제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도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3분기부터 4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좀 밸류적인 그런 안정감까지 안고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란한 종목 장세 속에서도 여전히 펀더멘탈과 또 밸류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IT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집중을 하겠다는 주요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유지를 해주셨고, 이성준 차장님은 좀 다를까요? 네, 저는 뭐 조금 다르게 준비했고요. 네. 그냥 하반기 저는 이제 결국 정부 정책 수혜주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친환경 에너지 쪽인 뭐 풍력, 태양광, 수소 경제 쪽의 섹터를 봤는데, 오늘 또 마침 주가가 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섹터 내에서 지속적인 순환매는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이나 간접적으로 수혜가 될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접근한다면 뭐 유효하다고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오늘은 너무 급등이 나와서 네, 이렇게 좀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 뭐 그린 뉴딜의 힘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죠. 네네. 역시 수소, 뭐 풍력, 태양광 쪽에서의 관심 섹터를 또 집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네. 찜해볼 수 있는 종목, 그럼 IT 쪽에서는 어느 쪽을 하반기에 주목하고 계세요? 제가 뭐 보고 있는 정밀한 섹터는 반도체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가져온 종목은 원익 QNC가 되겠습니다. 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제 보통은 이제 기업의 이름을 보면 그 회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나오는데, Q가 커치고 NC니까 이제 세라믹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쿼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원재료를 생산하는 미국에 있는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시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가 3분기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적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보통 쿼츠라든지 이렇게 클렌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부품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한 번 찍히고 내려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4분기도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년부터는 또 저 재밌는 이제 사업부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코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니 LED 이제 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 미니 LED 세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실적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진행된 부분이 네. 있고요. 코팅이란 부분도 지금 고객사한테 어떻게 보면 퀄리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화된다, 그러니까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가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회사다. 근데 여기에다가 밸류 매력까지 더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마이너스 한 4에서 네. 한 5% 정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 받을 때마다 사모아가도 괜찮은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씩 담아가 보자. 도고 클래스의 하반기 첫 번째 선택은 원익 Q&C였습니다. 두 번째 정부 정책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 안에서는 또 네. 어떤 종목을 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어제 이제 자료를 이제 오늘 방송 나오다 보니까 준비한 종목이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꼽아주셨어요. 사실 네 그렇게 됐고요. 제가 이제 저희 사실 이 상반기 대회에서도 저희 포지션으로 담았던 종목입니다. 뭐 수익은 한 13% 정도 났던 종목인데 다시 이게 조정을 한 후에 지금 재상승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뽑아왔고요. 대표적인 전력기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해상이든 태양광이든 원거리에서 생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거리에서 송배전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로 송배전이 돼야 되는데 사실 한국전력에서는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전력망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네, 향후에는 내년 정도부터는 다시 투자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또 다른 포인트는 ESS 저장 장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좀 뭐 불도 화재 사고가 나면서 많이 매출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재생 에너지라는 걸 원활하게 출력을 돌리려면 ESS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가정용 또 ESS 저장 장치도 충분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접근 가능한가요? 사실 오늘 좀 너무 많이 좀 상승을 해서 저는 사실 목표가 한 71,000원 정도 일단 잡고 왔었는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네. 네, 거의 다 왔는데 일단은 지금 뭐 너무 이슈화되고 너무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또 장이라는 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쫓지 마시고 잘 보고 있다가 조정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LS 일렉트릭의 관심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경 스타워즈 우승팀 도고 클래스의 하반기 찜 종목은 원익 Q&C와 함께 또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략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도고금융센터 백두희 이성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